예, 어제 퇴근길 서울에서 그것도 경찰서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 한 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풀숲에 숨어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경찰을 향해 총을 발사했는데요. 이 사건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퇴근길에 서울에서 총격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우선 좀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강북에 있는 그 도심이었죠. 저녁 예. 6시 20분경이었습니다. 예. 그 사제 총을 준비하고 또 방탄복까지 착용한 상태에서 예. 결국은 출동했던 경찰관을 사제총으로 사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한 10여 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본인이 착용되고 있었던 그 성범죄 관련된 전과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 예. 이것을 먼저 끊고 또 그다음에 본인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에 세입자 이모 씨를 먼저 둔기로 공격을 하고 처음에 발단이 거기서 시작된 거기부터 거죠.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네. 총기까지 발사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112 신고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예. 신고를 받은 번동 파출소에 있는 경찰관이 출동을 해였고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오페산 근처 언덕 위로 도주를 했습니다. 예. 도주를 하고 마치 그 매복 같은 자세로 숨어 있다가 경찰관이 등장을 하니까 준비했던 사제총으로 등 쪽으로 발사를 해서 결국은 이제 경찰관이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그야말로 그 도심 테러를 방불케 했던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었던 예. 것이었습니다. 용의자 성병대, 예. 강간 상해 혐의도 그렇지 전과가 7범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 전과 경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전과 7범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 여성 특수 강간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성폭행을 했던 것이 이제 2000년에 있었고요. 네. 이 이후에 미성년자를 그 대상으로 해서 2003년도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그리고 복역을 하는 그 과정에도 교도관에 대해서 끔찍한 소위 말해서 그 필기 도구를 이용해서 샤프 펜슬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격 행위를 했는데 네. 이때에도 사실상 피해망상적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관이 무엇인가 앙심을 품고 음모를 해서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고 네.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2008년도에도 교도소 복역 중에 교도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는데 그 내용 역시 유해 물질을 준비해서 나를 지금 독살하려고 살해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고요. 그래서 네네. 전과가 7범에 그야말로 흉악범에 해당됐던 사람이었죠. 예.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에 이제 범행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전자발찌라는 것은 이제 성폭행범에게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성폭행 범죄자에 한정이 됐다가 네. 그 최근에 이르러서는 강력 범죄자들에게도 그 부착 대상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도에 출소를 했는데 예. 착용은 2014년부터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형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예. 소급해서 착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예. 하는 것이었는데 이 그 성 씨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불만이 있었습니다. 예. 왜 내가 형을 다 맞췄는데 예. 출소한 다음에 왜 또 이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에 불복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왔던 것이고 예. 최근 뭐 여러 가지 페이스북 등에 의하면 예. 예를 들면 그 선거법 위반자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된다. 예. 뭐 이런 언급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전자발찌에 대한 불만은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궁금한 얘기할 수 있죠. 것이 네. 두 가지인데요. 이 성병대가 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에 이제 범행에 나섰는지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가위로 잘라지는 건가요? 그 첫째는 이게 위치가 그 추적되기 때문에 예. 전자발찌를 절단하게 되면 예. 적어도 그 위치 추적으로부터는 위치를 자유롭게 추적하기 위해서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그것을 아무래도 끊고 나서 네. 도주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예.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전자발찌를 자르던 훼손했던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질문 뭐였죠? 네. 전자발찌가 너무 쉽게 쉽게, 이렇게 잘라지는 예. 쉽게 끊어지는 그 이유 자체가 예. 이게 그 전자발찌가 그 1세대 때에는 사실은 아주 강한 철심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인권 보장의 그 문제 때문에 네네. 겉에는 이제 실리콘으로 하고 그 안에 예를 들면 철심을 넣는 형태로 됐다가 예. 최근에는 이제 스테인리스로 바꿨죠. 예. 그런데 이보다 더 강한 강도를 갖고 있는 가위나 기타 칼로 자르게 되면 잘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칼로 잘라졌기 때문에 예, 예. 전자발찌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분리형이 아니고 일체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혹시 심장의 변동이라든가 음주 상태라든가 이것까지 감지할 수 있는 첨단형 예. 소위 말해 전자발찌가 필요하다라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것을 개발 중에 있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이 전자발찌를 끊고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거나 이 불리한 것을 버리게 되면 언제든지 도주가 가능하게 예. 되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자발찌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좀 짚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총상은 피했지만 둔기를 맞은 그 부동산 중개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가족들 같은 경우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성병대하고 전혀 안면이 없다,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왜 찾아가서 둔기를 휘두른 건가요? 근데 지금 그 세입자의 그 관계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뭐 관계 부동산 업자가 갖고 있는 건물에 세들어 산 걸로 세들어 사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서 뭔가 응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그 피해 망상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이 사람이 남기는 글 등에 이루어 보면은 심지어 그 주변에 소방차가 지나가도 이것은 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 경찰차가 지나가도 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네네. 같은 맥락에서 이 시 자체도 소위 말해서 경찰이 보낸 정보원 같은 거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피해 망상은 상당 기간에 걸쳐서 축적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도소에 복역을 하는 그 과정에도 교도관이 나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할 것 같다. 또 교도관이 또 소위 말해서 유독 물질을 갖고 있다. 네네. 이와 같은 생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르러서는 무려 15일 이상 방탄복을 계속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 망상이 극에 달했다고 보면 그렇죠. 이것이 상당 부분 이제 축적이 되어 있었고 예. 이것을 더 악화시켰던 것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자발찌에 대한 착용 그리고 이것이 공격 행위로서 결국은 이제 경찰관을 향해졌는데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회와 사법기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유사한 그 상황이 몇 년 전에 발생했던 그 조승이라고 하는 그 예. 학생 버지니아 텍에서 예. 다중을 살해했던 네. 그 피해 망상 증상과 이번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 하나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것이 이 성병대가 총을 17정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장에서 처음에 부동산 업자한테 이제 발사한 것이 지나가는 행위는 이제 맞았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관한테 숨어 있다가 뒤에서 쏴갖고서 경찰관이 사망하는. 그러고도 이제 총이 뭐 17정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 많은 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자체가 사실 더 오토바이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했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손기술은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폭발물이나 총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네. 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기 관련된 키워드를 치게 되면 총기 예. 만드는 법 이렇게 되면 국내뿐만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에 있는 수십만 건의 유튜브 동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쉽게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작년에 문제가 돼서 국내 이제 총포, 도검, 화약에 관한 안전관리법에 이와 같은 설계도를 올리게 되면 소위 말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이 사실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외국 유튜브 같은 경우는 처벌의 한계가 있죠. 또 더군다나 본인이 예를 들면 나무도 구하고 또 화학도 구하고 파이프도 구한 다음에 자기 방에서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근본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총기 듭니다. 제조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드는 것 자체로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정한 규격된 것만 이제 총기로서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예. 그것도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에 관한 영치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는 파출소에 이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예. 따라서 이번 같은 그 총기는 엄연히 이제 불법 총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또 최근에는 예를 들면 그 새총을 개작을 해서 만드는 거. 네. 다만 이것은 또 총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사항이기 때문에 법과 현실 간에 있어서 조금 좀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